같은 거, 알토하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우칭인 케이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non-signatory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업적인 이제 법률인데 이걸 지금 캘바에서 이제 이런 걸 찾아가지고 낸 게 조금 좀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흐름, 그죠? 조금 흐름이 좀 마이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필요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됐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on-signatory가 우리가 non-signatory하고 우리가 중재를 하도록 강행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중재 조항과 관련된 계약 자체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중첩되어 있거나 서로 얽혀 있는 경우죠. 근데 우리 케이스 뭘까요? 워스턴하고 어슈런스는 뭐 얽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상 단지 그냥 우리가 보증보험에 든 것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따라서 그죠? 이러한 논거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판시하죠? 자, non-signatory 비서명자도 서명자한테 해당 법률에 따라서 근본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중재를 강행할 수 있다. 특히 어떻게 돼요? 이 소위 서명자가 비서명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그 계약과 관련된 중재와 관련된 계약과 얽혀 있는 그죠? 소위 비서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지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이 계약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경우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경우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뭐든 따지죠. non-signatory가 non-signatory한테 할 수 있고, non-signatory가 signatory한테 할 수 있고, signatory가 non-signatory한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바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경우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얼마든지 상대방이 이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이슈나 보시겠어요? 또한 이러한 우리가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자, 이게 이제 이 해당 계약에, 그죠? 중재조항이 있는 해당 계약에 대한 서명자가 아닌 경우로 할지라도 피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죠? 원고들한테 당연하게 소장에서 제기된 그 청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를 의무화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의무화할 수 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명을 한 원고들은 명백하게, 그죠? 명시적으로 뭘 주장하냐면, 자, 피고들이 해당 계약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 위반 자체는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본 거고, 그 손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서명한, 원고들의 주장 자체는, 이 계약과의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계약과 연관되어 있죠. 뭐냐면 이미 서명 원고들한테 양화된, 그죠? 허락된 권리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볼 때는 뭘까요? 지금 원고와 피고가 지금 원고 S자가 다수죠. 피고도 다수. 여기서는 뭘까요? 썸. 그죠? 여기서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여기도 썸이라고 보면
여기 아닌 사람이죠. 여기 제외되는 사람들이 남게 되면 논 시그니티가 되는 거죠. 여기 제외되는 사람 논 시그니티 되잖아요. 혹시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시그니티가 되고 논 시그니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논이 된다 그러면 시그니티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여기 뭘까요? 이 계약 자체가 뭘까요? 두 사람의 지금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록 계약의 설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하게 이 계약은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든지 또 의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 문제 한번 따져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있어요? 자, 반면에 자 옆에 있는 주죠. 뉴욕이나 워싱턴 DC 주의 법원들은 사실상 꺼린다 이거죠. 어떤 주는 자 당사자들한 어떤 일방에 대해서 허락하는 걸 꺼리는 거예요. 자 계약에 중재조항에 있는 계약에 대한 당사자가 아닌 서명자가 아닌 일방이 다른 사람한테 소위 중재 그죠? 비서명자에 대한 타방이죠. 다른 당사자한테 강행시키는 거죠. 강제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는 걸 그죠? 꺼린다. 이것도 뭐 당연하게 근본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금 요게 이제 네 번째의 핵심이죠. Inforeseeable, therefore reasonable. 이게 여기서 우리 법원의 법리죠. 자, 이건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합리적이다. 자,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대한 서명자라고 서명자이로도록 선택된 사람은 본인 나가서 이제 서명하겠죠. 사람은 당연하게 다른 서명자에 대해서 당연하게 강제할 수 있죠. 중재를. 뿐만 아니라 또 당연하게 논 시그니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들어가서 사인 그 계약을 했다 그러면 타방이 당연하게 서명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너도 당연하게 이 계약은 그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사인 안 했더라도 얼마든지 강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합리적이 없죠. 어떤 경우가요? 자, 어떠한 계약에 대해서 소위 서명자이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안 하겠다라고 어떤 인텐트가 있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가 타방과 우리가 중재를 강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foreseeable 이제 조항을 써야 되겠죠. 네 번째 foreseeable. 따라서 우리가 therefore reasonable 라는 조항을 이거 뭘까요? 무조건 우리가 그냥 뭐 계약에서 당사자를 하더라도 뭐 무조건 강제는 안 되고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냐면 본인 서명자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서명자이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어요? 웨스턴 같은 건 서명자이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슈런스하고 계약했지 뭐 ST하고 내가 뭐 서명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계약을 맺은 적 없잖아요. 어슈런스하고 ST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 어슈런스하고 웨스턴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 STI 입장에서 웨스턴하고 STI 입장에서 볼 땐 제3자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본문 보면은 그 웨스턴도 ST랑 계약을 체결한 거 계속 나와서 헷갈려요. 그게 헷갈리죠. 그게 이제 함정인데 앞에 이제 컴플레인 때문에 그래요. 컴플레인에 이제 그렇게 명기돼서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어차피 계약을 STI의 상품에 대한 보증 계약을 이제 어슈런스한테 들고 어슈런스가 다시 웨스턴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의 입장에 볼 때는 그 상품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TI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을 이제 어슈런스가 대표로 해서 든 거죠. 들긴 든 거죠. 든 건데 그 따지고 보게 되면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계약이라 하더라도 한 달이 건너온 거고 사실상은 정확히 따지면 법적으로 책임이 서로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연관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게 유효한 소비자들의 이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이 유효하다 그러고 또 보험증권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명확하게 STI가 이행을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어슈런스에 보고하고 어슈런스가 다시 웨스턴한테 보고해서 그 해당 상품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보험 계약 자체가 어슈런스로부터 나왔지만 결국은 어슈런스가 저쪽으로 이제 보험을 드는 거니까 결국은 책임은 웨스턴한테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냐면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서명 당사자가 소위 그 중개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문제거든요. 그게 뭐 네가 사기쳤다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그냥 들놀이고 이 문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중개 조항을 넣느냐 그 기본적인 계약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제3자나 혹은 당사자한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따지게 되면 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 따지고 보면 여기 정답은 뭘까요? 이런 문제죠. 네 번째 같은 소위 이게 가능하냐 서스여블 리저너블 하느냐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슈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이 비서명자도 다른 비서명자한테 우리가 중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 다른 비서명자가 그 계약을 해봐서 직접적인 이익을 받았을 때 중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익을 받았을 때 이거 이제 또 이제 다섯 번째가 디렉트 그죠? 다섯 번째가 디렉트 그죠? 디렉트 베이직과 관련된 문제죠. 실제로 우리가 이익을 받았냐? 웨스턴이 실제로 STI하고 어슈런스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전 이익을 받느냐? 그냥 보험료만 받은 거지 뭐 실전 이익 받은 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비서명자가 이제 사실상 이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배상을 요구할 때, 그죠?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제3자 여기 나옵니다. 제3자 소위 수익자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구조가 자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이 B 보험사하고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 대리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보험사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보험한테 생명보험을 들어줘서 자 이렇게